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특허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쉽고 재밌게 전달해드리는 고품격 소셜 토크쇼 니시의 토크청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고 있는 토크청 니시의 남자 박성우 심사관입니다. 네, 요즘은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식사를 하고 나면은 그 커피를 마시는데요. 저나 제 주변을 둘러봐도 커피를 하루에 한 잔 이상은 꼭 마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의 일상으로 깊숙이 자리 잡은 커피와 특허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자, 저와 함께 얘기 나눠주실 분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농림수산식품심사과에서 근무하는 도현미 심사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도 심사관님, 어떻게 오늘 뭐 커피 한잔 하고 오셨습니까? 네, 물론입니다. 저는 아이들을 키우는 워킹맘이라서 그런지 네? 늘상 좀 잠이 부족한 편입니다. 네, 그래서 아침에는 잠도 깨고 또 뭐 기분 전환도 할 겸해서 그래서 저희 집 냉장고 문을 열고 거기에 있는 라떼 한 병을 꼭 손에 들고 출근길을 나섭니다. 네. 네, 근데 저는 말이죠, 오늘 뭐 도현미 심사관님을 만난 기념으로 이따가 저는 커피 대신에 현미 녹차를 한 잔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자, 그러면은 오늘은 어떤 주제로 또 얘기를 나누어 주실 건가요? 네, 이제는 기호식품을 넘어서 커피 문화로 자리 잡은 커피 한 잔에 녹아있는 맛있는 특허 기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주제가 참 시적인데 말이죠. 커피 한 잔에 녹아있는 맛있는 특허 이야기. 자, 그럼 지금부터 특허청의 커피 프린세스 도현미 심사관님과 함께 진한 커피 향기 속으로 빠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뭐 커피라는 큰 틀 안에서 보면은 정말 다양한 종류와 형태가 있는데 말이죠. 그 중에서도 뭐 저는 뭐 달달한 뭐 다방 커피, 믹스 커피를 참 좋아하는데 우리 도 심사관님께서는 어떤 유형의 커피를 즐겨 드시나요? 저는 골고루 다 마시는 것 같은데요. 네. 아침에는 마트에서 사다 놓은 액상 커피를 주로 먹고요. 네. 점심 먹고 나서는 카페에서 깔끔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을 마십니다. 네. 그리고 뭐 야근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원두 커피를 갈아 넣은 스틱형의 인스턴트 커피나 커피 믹스를 주로 먹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네. 아까 MC님께서 좋아하신다고 말씀하셨던 네. 그 믹스 커피는요. 믹스 커피. 그 1976년에 우리나라 동서식품에서 최초로 개발한 커피인데요. 지금까지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특히 2017년에는 특허청 페이스북 친구들이 선정한 우리나라를 빛낸 발명품 10선에서 믹스 커피가 5위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발명품 중에 5위로 또 선정되군요. 네. 역시 우리 도심사관님은 커피는 다 섭렵하고 계시는데 말이죠. 과연 우리 특허청의 커피 프린세스답습니다. 자, 우리 심사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커피는 정말 그 형태와 종류가 다양한데 말이죠. 거기에다가 커피를 즐기는 뭐 사람들도 또 계속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은 특허 출원도 당연히 또 활발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최근 5년간의 자료를 살펴보면 커피에 관한 특허 출원은 543건으로서 이전보다 약 70%나 출원이 증가했습니다. 네, 증가율이 상당히 높은데 말이죠. 사실 저는 뭐 그동안 커피를 쭉 마시면서도 그냥 뭐 마시기만 했지. 사실 심사관이면서도 뭐 이 관련 특허 기술이 커피에 뭐가 있을까 이런 거는 관심이 좀 덜했는데 말이죠. 그 커피와 관련된 특허에는 과연 어떠한 기술들이 또 숨어 있는지 세부 기술 분야별로 한번 또 살펴봐 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커피에서 가장 중요한 게 맛과 향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커피의 맛과 향을 좋게 하는 그런 기술에 관한 출원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 분야 출원이 다소 주춤하고 있긴 합니다. 커피의 맛과 향을 결정짓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특허 기술에는요, 다양한 커피콩의 특성에 맞춰서 로스팅이나 추출의 온도, 시간, 압력 조건 이런 것들을 설정하는 기술이라든지 커피의 향을 좋게 하기 위해서 별도의 향미 성분을 추가한다든지 요즘 사무실이나 가정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캡슐 커피 등에 대한 특허 출원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MC님 혹시 콜드브루라는 거 들어보셨나요? 콜드블루요? 네. 저는 그 병원에서 그냥 코드블루는 들어봤는데 콜드블루라 뭐 추워서 부르르 뜹니까? 뭐 어떤 겁니까? 네. 절반 정도는 정답입니다. 콜드브루는 저온에서 추출한 커피를 말하는데요. 커피의 저온 추출 방법도 커피와 관련된 대표적인 특허 기술입니다. 그 혹시 이거 그냥 더치 커피 같은 그런 거 아닌가요? 네, 같은 얘기죠. 그렇군요. 예를 들자면 커피를 담는 용기에 설치된 냉각 수단에 의해서 커피를 저온 상태로 유지하면서 온도를 단계적으로 조절해서요. 커피를 제조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커피를 5도씨에서 추출을 하고 2도씨에서 숙성한 다음에 1도씨에서 보관하는 등 커피 가공 단계에서 온도, 시간 조건을 적절히 설정해서 네. 고온에서 추출하는 방식에 비해서 쓴맛은 덜하고 커피가 가진 고유의 맛과 향을 더 풍부하게 해주는 그런 기술입니다. 그렇군요. 보통 보면은 보통 커피라면은 제 상식으로는 그냥 고온에서 이렇게 추출하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 콜드 블루요. 네. 쉽게 말하면은 그냥 찬물에 커피를 그냥 이렇게 우려내는 거네요. 그렇죠. 차가운 물에서 그렇죠. 그렇군요. 조만간 저도 콜드 브루를 꼭 한번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앞에서도 잠깐 그 말씀을 하셨는데 커피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그 로스팅이나 추출, 풍미 이런 관련된 그 기술이 조금 특허 출원이 좀 감소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은 어떤 커피 기술 분야의 특허 출원이 증가하고 있는가요? 네, 바로 기능성 강화 분야의 출원 비율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네. 기능성 강화 기술은 말 그대로 커피 기능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기술들인데요. 네네. 홍삼이나 헛개나무 같은 건강 기능성 성분을 첨가하거나 네. 커피 재료를 발효를 시켜서 커피 속의 카페인 함량을 낮추면서 클로로겐산과 같은 항산화 성분을 높게 유지하는 기술들이 있습니다. 그 듣고 보니까 이제 커피도 이제는 또 건강식 쪽으로 또 가는 네. 그런 또 추세인 모양이네요. 네. 그러면은 심사를 하시면서 보셨던 것 중에 기능성 강화 분야의 기술 중에서 말이죠. 기억에 남는 커피 특허 기술에는 어떤 거 있던가요?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릴 네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기능성 성분을 추가하는 그런 기술 분야인데요. 해독과 항비만에 관련된 기능성이 강화되면서 기호도도 좋은 커피를 제조하기 위해서 비타민 나무 추출액과 깔라만시 착즙액에 커피 생두를 침제하고 발화시킨 후에 네. 풍미를 좋게 하기 위해서 밀크향 등의 재료를 첨가해서 커피를 제조하는 그런 기술입니다. 네. 또 두 번째로 기억에 남는 특허 기술은요. 사양 고양이가 먹고 배설한 커피콩으로 만든 커피 루악을 인공적으로 제조하는 특허 기술에 대한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네, 인도네시아 등에 사는 사양 고양이가 커피 열매를 먹고 난 후에 소화 과정을 거쳐서 배설된 커피콩으로 만든 커피 루악, 그러니까 일명 고양이똥 커피로 불리기도 하는데요. 네. 이러한 커피 루악은 원두의 쓴맛과 떫은 맛이 사라지고 특유의 맛과 향을 내는 커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커피 원두에 사양 고양이와 같은 포유류의 잎, 위, 소장, 대장 이렇게 분비되는 소화 효소가 유사한 처리를 하고 나서 발효시켜서 커피 루악과 비슷한 맛과 향이 나면서 폴리페놀과 같은 생체 유용 성분의 함량이 높은 커피를 제조하는 특허 기술이 기억에 남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첫 번째 아까 해독 다이어트용 커피 네. 거기 또 개인적으로 무지 또 마음에 들고요. 네. 그다음 두 번째 포유류의 소화기를 모방한 제조 방법 네, 야, 네. 그런 것까지 등장할 정도면은 앞으로는 커피 관련되는 특허 출원의 난이도가 점점 높아지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말이죠.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커피 관련 출원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십니까? 아무래도 커피 시장의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요. 네. 고난이도 기술도 많이 등장하게 될 것 같고요. 네. 소비자의 다양한 기호를 충족시키고 차별화된 판매 전략을 찾기 위해서 앞으로도 건강 기능성을 강화한 커피 특허 출원의 비중이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맛있는 커피는 기본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기능성 관련 특허 출원들을 이용해서 제품화를 하려면은 커피의 풍미도 좋으면서 그렇죠. 가격 경쟁력도 확보해야 하는 것이 과제가 될 텐데요. 네. 앞으로는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면서도 소비자의 웰빙 기호에 부합되는 커피 제품의 출시가 증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이고 좋은 전망까지 또 해주셨는데요. 앞으로 저도 이 시간 이후 커피를 마실 때 어떤 건강 기능성 기술을 접목하면 좋을지 고민하면서 한 모금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커피 한 잔에 녹아있는 특허 기술에 대해서 특허청 공식 커피 프린세스 우리 도현미 심사관님과 얘기를 나누어 봤습니다. 대단히 감사했습니다. 네, 바쁜 일상 속에서 커피 한 잔이 주는 여유, 그야말로 소확행인데 말이죠. 오늘 방송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 되었길 바라면서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지식재산 경쟁력을 갖추는 그날까지 4시의 특허청입니다는 언제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